오늘 코스피의 극적인 회복과 함께 가장 먼저 낙폭을 줄여나간 종목은 삼성전자가 아닌 현대차였습니다. 3년 후 휴머노이드를 공장에 적극 투입할 수 있는 곳은 테슬라와 현대차뿐이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의 상용화 전략을 공개한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1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아틀라스의 등장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산업부 이지효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아틀라스 배터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휴대전화 쓰다 보면 움직이지도 않는 휴대전화 배터리 성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좌우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로봇은 아마 더 할 겁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의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한 아틀라스는 배터리를 어떤 거 쓸지 궁금하실 텐데요. 영상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개발형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에 좀 가까운 형태인데요. 키 190cm의 몸무게 90kg이고요. 대부분 관절을 회전할 수 있어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려면 배터리는 더 중요할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홈페이지를 보면 배터리에 대한 답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아틀라스를 완전 전기 로봇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기존 유압식, 그러니까 기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배터리로만 작동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틀라스는 자가 교체 배터리, 셀프 스왑업을 배터리를 탑재했다, 이런 언급도 있는데요. 아틀라스의 최대 배터리 수명이 4시간입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부족하면 로봇이 스스로 충전소로 이동해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만 아틀라스 배터리 공급사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이 배터리 공급사가 알려진 바는 없지만 우리 기업이 될 걸로 보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는 상승폭이 가장 큰 삼성 SDI가 현대차와 기아, 로봇 전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에너지 밀도를 높인 고성능 배터리를 개발하는 게 핵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 스파2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도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3사는 중국 업체에 크게 밀린 상황입니다. 전기차에 이어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도 마찬가지인데요. 전기차 캐즘으로 가성비를 앞세운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저가인 LFP 배터리를 탑재하기 시작한 겁니다. LFP 배터리는 CATL 같은 중국이 앞서 있습니다. LFP 배터리는 또 ESS에도 주로 쓰이는데요. 국내 업체의 주력인 삼원계 NCM에 비해서 LFP 배터리는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지만 ESS는 크기가 커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로봇은 조금 다릅니다. 로봇은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가슴 쪽밖에 없는데요. 같은 크기나 무게일 경우에 에너지 밀도가 높은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아틀라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까지 가려면 전고체 배터리도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가 아니라 고체 전해액을 쓰는 제품인데요. 이론적으로는 에너지 밀도가 액체 기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높고 화재 가능성도 대폭 낮아집니다. 현재까지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고요. 2023년에 실제로 국내 첫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구축한 이후에 시제품까지 양산한 바 있습니다. 중국 업체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은 우리 업체에 비해서 2, 3년가량 뒤처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꼽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앞으로 배터리 공급사가 확인이 된다면 또 이 성장 흐름에 올라탈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해보고요. 또 한 가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이벤트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겠죠? 네, 맞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기업 가치가 최대 40조 원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2021년에는 약 1조 2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기업 가치가 30배 이상 뛴 겁니다. 당시 현대차 그룹은 소프트뱅크로부터 지분 80%를 매입했습니다. 나머지는 소프트뱅크가 여전히 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풋옵션이 붙었습니다. 4년 안에 기업 공개를 못하면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사야 했던 건데요. 그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 기업 공개를 계속해서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6월 소프트뱅크의 풋옵션 행사 기한이 또 한 번 온 거고요. 현재 남은 소프트뱅크의 지분은 약 10% 정도입니다. 유안타증권은 현대차 그룹이 지배력을 100% 확보한 이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를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순환 출자 고리가 4개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요. 특히 핵심은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현대차가 기아를 다시 기아에서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5대 그룹 가운데 현대차 그룹이 유일하게 이 고리를 끊지 못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분 20%를 보유한 현대글로비스를 제외하면 핵심 계열사 지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율은 0.33%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상속이나 또 증여받는 수순이 유력한데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순환 출자 구조도 해소가 됩니다. 다만 이때 발생하는 세금만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한 이후에 일부 엑시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오는 6월에 소프트뱅크의 잔여 지분을 현대차 그룹이 매입한 이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IPO에 나설 것으로 보는데요. 내년에는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도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네, 현대모비스 몸집이 워낙에 좀 크기 때문에 정의선 회장이 인적 분할을 통해서 좀 지배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그림도 같이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지효 기자였습니다.